가족들은 요즘 순애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척 다급해 보이는데요.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지금 우리 아들 잡으러 가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순애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순애 씨가 들어간 곳은 인근 PC방입니다. 야, 권영민. 엄마가 8시까지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했지? 내 너 때문에 빨리 일어나. 이게 뭐야, 친구. 시끄러워. 빨리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들. 그러나 순애 씨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결국 아들 친구의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데요. 진짜 너 정말 정신 좀 차려. 누가 또 시작이야, 또. 나 가방 좀 줘, 이제. 아, 친구 거잖아. 가방을 돌려달라는데 한술 더 떠. 아들 친구의 핸드폰까지 뺏어드는 순애 씨. 엄마가 뭔데 자꾸. 너 앞으로 얘 조금만 늦으면 바로 너한테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 왜 전화해? 시끄러워. 나 진짜 쪽팔린 거 알아, 마지막 엄마? 말 명심해. 짜증난다, 진짜. 흥민아! 순애 씨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걸까요? 아휴, 쟤 문제 많아요. 그 가란 학원은 안 가고 매일 PC방에서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쟤. 아들, 화났어? 에휴, 화 풀어. 아, 싫어, 일로 좀. 엄마. 아, 좀. 아, 씨. 하지 말라고, 좀. 화 풀어, 엄마가. 아, 쪽팔리게 왜 이래, 진짜. 쪽팔려? 뭐가? 잠깐만. 뭐가 쪽팔려? 아, 쪽팔린 줄 좀 말아라, 좀. 아, 엄마 하는 짓 좀 봐, 지금. 엄마가 좋아, 게임이 좋아. 어? 됐어. 순애 씨의 기습적인 등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마셨어? 걱정되니까 또 했지. 아니, 형민이 PC방에 있는 거 지금 데리고 나왔어.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남편이요.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기로 했거든요. 회식이라네. 아, 맞다. 아이, 필요? 아, 왜 소리 지르고 그래? 할 말 있으니까 있지. 언제 들어와? 아, 좀 일찍 들어오라고. 야, 너 거기 왜 들어가 또? 몰라. 아유, 정말 쟤 진짜. 아들도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속상한 순애 씨. 이들 가족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순애 씨의 아들 형민이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엄마에 대한 반항인 셈인데요. 너 지금 괜찮은데 빵 먹니? 빵 먹지 마, 밥 먹게. 그러나 형민이는 묵묵부답. 엄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랬지. 너 그리고 그게 전화기야 게임기야? 어? 아, 카톡 하는 거야. 아니 엄마 전화할 때나 너 그렇게 오래 좀 해봐. 어? 그리고 도대체 뭐가 될래? 생각은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잘 겪어봐야 후회한다니까 너는. 그러기 전에 엄마 말 좀 들어봐.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되는 순애 씨의 잔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아들 순애 씨.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내 말 안 들리니 너 진짜? 아, 왜 그래, 또. 엄마 스토커처럼 입으니까 그렇지. 너 스토커? 엄마 보고 스토커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 뭐 그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밥 먹자 그래. 애들인데 쪽팔리게. 아, 그래 밖에서 뽀뽀하는 엄마가 어딨어. 살 많은데. 형민이도 엄마에게 쌓인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엄마와의 대화는 거부합니다. 그래 먹지 마. 어? 먹지 마라. 참, 안 먹으면 지속이지네 생각. 아니 저녁 같이 먹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야 나가서 사니까 할 수 없고 쳐도. 아니 많지도 않은 식구 같이 저녁 함께 먹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어. 이럴 땐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낀다는 순애 씨. 그런데 순애 씨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표시 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취직하면서 그냥 나가 살겠다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동그라미가 약속 지킨 날이거든요. 근데 이것 좀 보실래요? X자가 수두룩하잖아요. 온통 X표로 채워진 달력이 순애 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애 씨는 딸에게 전화를 받는 날보다 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민아. 아니 너 왜 전화 안 해? 응? 하긴 뭐래. 지금 3일 전에 하고 너 한 통화도 안 했거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딸이 야속하면서도 걱정인 순애 씨. 형민이는 그런 엄마를 스토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홧김에 한 말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순애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 제가 어딜 가든 쫓아다니시고 그리고 막 사람 많은 데서 뽀뽀하고 저는 그런 게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싫다 그러는데 엄마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게 스토커 아니에요?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스토커라고 생각하기까지 형민이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하지 마. 누구야? 이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잘 됐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엄마의 스킨십도 당황스럽지만 야, 오늘 완전 들리지 않냐? 형민이가 어딜 가든 불쑥 나타나 형민이를 난처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엄마가 집에 맛있는 거 해놨어. 집에 가자. 저 형민이랑 좀만 놀다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리고 너 여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다녀도 돼? 니네 부모님은 걱정 안 하셔? 너도 얼른 빨리 집에 가봐. 빨리. 형민아, 나 갈게. 야. 엄마. 소리는 질러. 집에 가자.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간섭 좀 하지 마.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엄마. 가자. 형민이에겐 이런 엄마가 스토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이 순애 씨를 보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여보, 밤낮으로 전화를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전화를 좀 끊지 좀 마. 아니면 받든가. 당신 보고 의부증이래요, 의부증. 응. 당신 오늘 전화 몇 통 한 줄 알아? 15통이나 했어. 응. 회식을 하는 4시간 동안 아내에게 15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른 나와요. 아니 요즘 따라 유난히 뭐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위아래도 눈치 보이느라 죽겠는데 아니 전에 안 그러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김 부장 때문에 미치겠네. 왜 이렇게 나만 갈구지?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자.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서구 씨. 그런데 서구 씨에겐 직장 상사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순애 씨의 전화입니다. 또 마누라야? 사모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는 전화도 안 해요. 진짜 부러워요. 몇 번째야? 몇 번째? 몇 번이고 걸려오는 전화가 신경 쓰여 아예 전원을 꺼버린 서구 씨. 그런데 얼마 후 좀 선배님이 좀 그것도 해결해 보세요. 알았어, 내 세상. 여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오랜만에 뵙네요. 근처 다 뒤졌지.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나 걱정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형수님 한잔 하세요. 뭐야?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야. 얼른 집에 가 있어. 어때? 그럼 한 잔만 할까요? 이 좀 잘 부탁드려요. 잘하고 있는데요. 서구 씨는 점점 심해지는 아내의 집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크게 요구하는 법이 없었던 순애 씨가 달라진 건 불과 한 달 남짓. 가족들은 갑작스런 순애 씨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버스 정류장에서 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딸한테 가요.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걱정돼서요. 딸이 자취를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입니다. 2년여의 취업 준비 끝에 얻은 직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점심 먹었어? 외국 나왔어? 엄마 이 밑에 와 있는데 전화 좀 받지 좀. 기다려, 어떡해. 알았어. 딸이 지금 외국 나갔대요. 어떡해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가야죠. 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왔더니. 순애 씨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식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그녀는 모르는 걸까요? 싫어하죠. 지긋지긋해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아 너무 싫어하니까 우리 가족 넷이서 밥 먹은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순애 씨에게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순애 씨는 오늘도 밥상 앞에서 혼자 가족을 기다립니다. 순애 씨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학교를 같이 다닌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빠졌어. 빠졌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 조심해. 그래. 맛있는 것 좀 많이 얻어 먹어보자. 그래. 엄마가 왜 우리 어렸을 때 한참을 못 만나도 어제 헤어진 듯 스스럼 없는 친구. 힘들 때마다 친구와의 수다는 순애 씨에게 위로가 돼주었습니다. 여자애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더라. 형미가 나한테 며칠 전에 뭐라고 그러지 않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래? 나보고 스토커란다 스토커. 내가 또 얼마나 징하게 그랬으면 그랬겠냐. 내가 무슨 그냥 PC방 가서 데리고 온 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보고 스토커래. 야, 할 말이 있나? 있는이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너가 남편한테라도 얘기하지. 그거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다 또 아프면 어떡해. 그런데 순애 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친구는 순애 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 맞다. 응? 저기 너 딸 어떻게 됐어? 결혼. 아우 야 시켰어. 조용히. 가시 나가. 청첩장 있지? 줘봐봐. 얼마 안 남았잖아 너. 아니 얘 기집애 정말 왜 이렇게 일찍 시집 간다고 난린지 모르겠다. 나 정말 좋겠다. 딸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야.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순애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첩장을 받아들고 보니 순애 씨 기분이 복잡해지는 모양입니다. 언젠가 떠나보낼 자식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이 모르는 순애 씨만의 비밀 때문일까요? 이제철 들었어. 지금 순애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평소 꾸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순애 씨가 오늘은 들뜬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넷이 모여가지고 외식하기로 했어요. 얼마 만에 외식인지 진짜. 변변한 옷 하나가 없네 진짜. 24세 결혼한 순애 씨. 인생의 반 이상을 남편과 함께한 셈인데요. 가족들을 위한 반평생이라 해도 과장은 아니겠죠. 오늘의 약속 장소는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 남산입니다. 한때 순애 씨와 남편 서구 씨도 그 주인공이었다는데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그때 자주 왔었는데 한 번 또 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둘이었는데 오늘 우리 식구들 다 모이잖아요.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세월이 흘렀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설레는 마음에 1시간이나 일찍 나온 순애 씨.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왔어? 나 왔지. 언제 와? 그럼 뭐다 오늘? 알았어. 남편이요. 오늘 현장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네요. 애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왔으면 나한테 전화했을 텐데 안 올 모양이에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번 결혼 기념일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다는 순애 씨.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순애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순애 씨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는 건 결혼 후 처음입니다. 아이고, 당신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응? 지금 이 꼴이 뭐냐 지금 이게? 왜 길거리 다니까 다 이러고 다니더라. 나도 하나 샀어. 당신 그래서 이 꼴을 하루 종일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온 거야? 그래, 무슨 관심이야? 나이트 갔다 왔다, 왜? 아주 나이트 가서 신나게 흔들고 춤추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 그리고 나 오늘 부킹 됐다? 봐. 남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명함 봐, 명함. 자, 내 인기 이 정도야, 알아? 당신 정신 나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오늘 결혼기념일이거든? 선물 샀어? 안 샀지? 네가 결혼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내가 놀다 왔어 어디서? 시끄러워. 나 3주팔 사고.
삼초백? 그건 또 뭐니? 거리 나가봐봐. 3초마다 하나씩 보이는 게 삼초백이야. 어? 그것도 몰라? 또 나 이런 거 말고 그런 명품 하나 갖고 싶다고. 이 가방 좋기만 한데 뭘? 나 이제 가정부처럼 사는 거 싫거든?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거 누릴 거야. 내일 사줘. 아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서구 씨.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아니 갈수록 사람 이상해지네. 제가 좀 무심한 건 사실이에요. 회사 생활에 좀 충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못 쓰고 그러는데, 물론 뭐 애들 키우고 힘든 건 알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막 스트레스 부리거나 그런 일이 결혼하고 한 번도 없었는데. 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명품백을 사달라고 억지로 좀 불렀죠. 명품백이라도 들고 나가서 뭐 우리 남편이 사줬다, 우리 딸이 사줬다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순애 씨에겐 스토커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가족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순애 씨.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통증이 좀 심해져서 상태가 어떤지 좀 보러 왔어요. 무슨 상태에 가요? 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몸에 이상을 느낀 건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아 오늘 일찍 왔네. 오늘 상가집 가야 돼서 옷 갈아입으려고. 당신 검정 양복 세탁소에서 아직 안 찾아놨어? 아직. 아 제때 안 찾아놓고 뭐해?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요즘 자꾸 이러네. 변비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프면은 약을 사다 먹든가 병원을 가든가 하지. 아유, 아무튼 미련하게. 평소 경험했던 복통과는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은 순애 씨. 예전보다 체중이 얼마나 줄었어요? 한 5kg 정도. 복통 말고 다른 증상은요? 그냥 배만. 아 근데 복통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네? 아니 별다른 증상이 그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말기예요? 췌장암이 그래요. 증상을 자각하게 되면 내 시기적으로 많이 늦게 되죠. 그럼 수술하면 되나요? 수술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도 소용없을 정도로 나쁜가요?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얼마나 남았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6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뿐 이를 해결할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애 씨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무섭고 하도 기가 막히고 병원에서는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럴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이 무서운 게 가족들로 인해서 좀 덜할까 생각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순애 씨는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을 겪으면서 순애 씨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한 순애 씨.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딸 지민입니다. 여보세요? 지민이니? 어. 오늘 집에 좀 올 수 있어? 왜? 엄마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아, 못 가. 다음에 갈게. 나 요즘 이대리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챙기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입이 없어갖고 내가 말을 안 하는 줄 알아? 나를 바보나 아주 기부장이. 언젠가 한번 기부장 내가 나 들이받고 한다 내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며 아등바등 애쓰고 있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로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말자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내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병원에서 또 그렇게 죽고 싶지도 않았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죽고 싶어요. 며칠 후 순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문화센터의 강의실입니다. 이곳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순애 씨가 진지하게 강사의 말을 경청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자,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백지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록을 말하는데요. 순애 씨에겐 죽음이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애 씨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버킷리스트를 쓰며 어떻게 삶을 정리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 아들 공부 너무 안 해서 공부에 좀 관심 좀 갖고 우리 딸은 살림 하나도 몰라요. 저 살림 좀 가르치고 나이트 부킹 같은 거. 나 춤도 배우고 싶어요. 버킷리스트에도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순애 씨. 그녀가 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춤 배우는 데 맞아요? 맞죠. 이제 춤 좀 배워볼까 하고요. 아, 잘하셨어요. 춤 배워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처음 해보신 네네네. 거예요?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왜 망설여 왔는지 약간의 후회도 생깁니다. 옛날부터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왜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들이 또 이렇게 춤 배운다 그러면 춤바람 났다 할까봐 겁났는데 오늘 와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재밌네요. 마음 먹은 것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은 일찌감치 나가고 순애 씨 혼자 분주한 토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아, 오늘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원래 좀 멀리 갈 때는 공국이 최고예요. 요거 이제 우리 딸 갖다 주려고요. 평소였다면 친구와의 여행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순애 씨. 이런 상황에서도 식구들 음식을 챙깁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대답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순애 씨.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순애 씨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괜찮으실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 딸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셔서 어떻게 여행을 가시려고요? 아니,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순애 씨가 여행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날 오후 김치를 들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야. 대답은 하면서도 문 여는 데는 뜸을 들이는 딸 지민이. 그래, 빨리 문 열어. 뭐하는 얘기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 엄마 김치 가지고 왔잖아. 친구가 있어 집에. 친구 왔으면 어때? 엄마, 응? 엄마. 이것만 주고 가. 내가 나중에 집에 갈게.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순애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딸의 집에 웬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려보내려던 딸의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순애 씨. 빨랫줄에 걸려있는 남자 속옷을 보고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저 뭐야? 저 뭐냐고? 어? 뭐 하는 거냐고? 설마 했던 생각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 지금 여기서 사는 거야? 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지민이가 다급하게 남자친구부터 내보냅니다. 너 미쳤지? 너 지금 너 제정신 너 지금 미쳤다니까?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인간이야 네가? 어? 내가 뭐 했는데? 너 돌아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미친년이야 너 진짜. 내가 뭐 했냐고? 너가 지금 이게 미친 짓거리지 이게 제대로 된 짓거리야? 아니 사람답게 무슨 사람 왜? 내가 저거 보고 아까 내가 진짜
눈앞에서 보고도 순애 씨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너 이딴 친구 살려고 너 이 집구석 쳐놨냐? 너 미쳤어? 너 다가 죽어. 차라리 아니야. 차라리 안 죽어라고. 왜 이러고 나한테 이렇게 보이냐고 너. 미쳤어 너 지금. 어디 남자 같이 살? 어디 남자 같이 사냐고. 너 인간도 아니야 진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 나 이런 거 보여주려면 이런 거 보여주면 나가 죽어. 사실 그거 알았을 때는 제가 그 암 선고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게 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동거한다 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우리 딸이 그럴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가족들을 속인 걸 떠나서 너무 배신감 들고 어떻게 우리 딸이 이럴 수 있을까. 그걸 수습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순애 씨의 생각처럼 딸의 일을 수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짐 챙겨. 빨리 짐 챙겨. 지금 왜 남들 내년 끌고 갈 거니까 짐 챙겨 빨리. 지금 왜 챙기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쟤 싹 가져가라 그래. 나 부숴라 버릴 거야. 니 하나 꼬라지 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딸을 보면서 순애 씨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털어놓습니다. 지민아, 엄마 죽는단다. 엄마 죽게 왜 내가 왜 너희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스토커? 숨 막혀? 엄마 죽는데. 엄마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 누가 말해보라니까. 지민이는 가족을 속이고 동거를 하는 자신을 말리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는다는 엄마의 말을 지민이는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의 병에 대해 알게 된 가족. 그렇게 모이기 힘들었던 네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다시 봤죠. 할 거 다 해봤어요, 이미. 아무 소용 없어, 이제. 엄마 왜 치료 안 받아? 치료 받으면 되잖아. 나도 소용 없어, 이제. 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나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고 말았다는 생각에 다잡고 있던 순애 씨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동안 비밀을 지켜온 것도 가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보, 나 이런 분위기 싫어. 지민아, 엄마 도와주라. 엄마 이런 게 싫어. 슬퍼하면서 보내기엔 아까운 시간입니다. 순애 씨가 가족에게 그녀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안 되지. 당신까지 왜 그래? 순애 씨의 버킷리스트를 본 남편 서구 씨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순애 씨에겐 길고도 힘들었던 하루. 그녀의 소중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순애 씨는 한결 밝아진 얼굴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아들에게 대단한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안 하려던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그치. 안 하다 하려니까 또 힘들지. 힘들지. 진작 좀 하지. 근데 엄마. 엄마는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뭐 됐으면 좋겠어? 너는 뭐가 되려고? 나? 나 아직 생각 안 해봤지. 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가 결정해야지 뭐. 아 진짜. 아이고 아 왜 그래 또. 내 진작 아플 거도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아 엄마 진짜 또 핫도그 소리야 진짜. 좋아서 그래. 됐어. 열심히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제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고 제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스토커라 그러는 아들이 어딨어요. 그런 게 진짜 후회되고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어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공부도 안 하더니 요즘 아예 게임 끊고 저렇게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 오더라고요. 사실 좀 지금 내가 너무 아쉬운 건 이름 더 많이 불러주고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 못한 거. 앞으로 하면 되지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뭉쳐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실로 오랜만에 데이트입니다. 백화점 가자니까 뭐하러 여기. 아이고, 답답하잖아. 그럼 뭐하러 가? 이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이고, 당신이 말하던 그 삼촌백 하나 오늘 시원하게 하나 사주려고 그랬지. 미쳤어. 그게 얼만데 사. 아유.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항상. 그리고 그거 내가 뭐 진짜로 갖고 싶어서 사달라는 줄 알아? 그럼. 당신 그 버킷리스트 봤잖아. 내가 정말 바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당신 이런 거? 미쳤어 진짜. 야, 이런 걸 바랬구나.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순희 씨. 결혼 전 이곳에서 미래를 약속했던 젊은 남녀는 어느새 중년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처음 마누라 그냥 진짜 이뻤는데 오늘 보니까요. 뭐? 아이고 사돈남말 하시네. 자. 그녀의 바람대로 순애 씨는 남편과 추억의 장소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중입니다. 딸 지민이도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틈틈이 엄마에게 살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왜 좀 봐. 엄마 반찬 부으라면서. 못 살아 진짜 우리 딸한테는. 아이 그 조금 찾아서 구하지 그렇게 들고 오면 어떡하십니까? 반찬으로 딱 좋지.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기특해 정말. 그것도 너무 사실 지민이는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살림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배우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엄마 아비라고 했을 때 겁부터 났어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못 볼 거 보여드리고 잘해드린 게 없어서 그게 지금 제일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 해드린 건 잘 해드리고 싶고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거 내가 했어요. 뭘 네가 해? 유성씨가 아닌데. 내가 했어. 엄마 한 거 없어. 엄마 볶기만 했어. 나 말 안 할게. 뻥친다. 나 말 안 할게. 맛있으면 더 있어 더 있어. 네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고 싶다는 바람도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는 게 바빠 뭔가 미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1순위는 항상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2달 후 다시 순애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 지민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안 분위기가 뭔가 허전합니다. 뭐 웬일이야, 원래 그랬지. 갖다 놓으면 돼? 그만 갖다 놓고 숟가락 젓가락 좀 같이 챙겨줄래? 알겠어. 실은 어제가 엄마 49제였거든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기고.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순애 씨는 벌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좀 짜다 이거. 주면 주는 대로 먹어. 반찬 수정하려고 그냥 먹어. 뭐 엄마가 해준 거랑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네 뭐. 우리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데, 그지? 근데 또 미역국 보니까 또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생일 때 못 먹겠네. 그러게. 엄마 생일 때 미국 한번 못 해드렸나. 엄마랑 살겠고 맞대고 자다가 그냥 혼자서 살려니까 그냥 적응이 안 된다 나빠. 사람 진작에 크게 느껴지구나. 뭐야? 다들 왜 그래? 아빠, 아 그럼 나랑 자면 되지. 너는 나랑 같이 자자.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는 형민이. 전에 없는 막내 노릇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은 전과 사뭇 달랐는데요. 순애 씨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소풍 가는 것은 순애 씨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미처 못 이룬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가족은 오늘 공원에 나왔습니다. 제작진이 다시 가족을 찾아간 건 순애 씨의 부탁 때문입니다. 순애 씨는 죽기 전 자신의 49제 후 가족에게 전해달라며 영상을 남겼습니다. 나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하다. 진짜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제 내가 없으면 당신이 몇 배는 더 애들한테 신경 써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응? 당신도 만약에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고. 순애 씨가 남긴 뜻밖의 선물을 받은 가족. 죽는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한 순애 씨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 너희들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 아마 엄마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여보 감사해요. 사랑해. 우리 가족 파이팅. 우리 엄마가 너네들 두고 하는 게 아주 그냥 끝까지 마음이 아픈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민이하고 형민이하고 아빠하고 엄마 이런 영상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파이팅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어? 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 그리고 엄마. 이별을 앞두고야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못 이룬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했던 가족의 마음을 순애 씨도 선물로 받았겠죠. 그래서 순애 씨는 행복할 겁니다.